일단 속 보니까 방통위원장 어떻게 된 건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게 정파적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도 사실 이진숙 씨가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공무원이면은 직무정지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탄핵이라는 이름으로서 헌재에 가니까 엄청난 큰 죄를 심판하는 것처럼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거기에 대해서 과잉 무게를 부여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씨가 과연 탄핵이라는 단어를 써서 만큼 이 사람을 징벌하고 해야 될 것인가라는 하여튼 무게감 때문에 기가 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상적으로 공무원들 아시잖아요. 저 정도면 다 전부 다 직무 대기 발령 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재판이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이런 것들로까지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조직이 헌재다. 특히 인사에 관한 한 최종 판단을 헌재가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서의 넌센스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파적 판단이었고 그래서 이진숙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면죄부는 아니고 네. 헌법재판이 일종의 형사재판처럼 아주 면밀하게 피고인의 방어권 같은 거 보장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파면이라는 원래 제도 취지를 좀 망각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제가 문제가 이제 있다. 네. 징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네. 징벌이 아니잖아요. 네네. 해임이지 않습니까? 해임.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직을 수행하지 못하러 가는 건데 이걸 이렇게 대단하게 취급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판검사들. 그거 뭐 일개 판검사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해가지고 또 헌재까지 가야 되느냐.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상원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 대통령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 정도는 그냥 국회에서 탄핵하면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구독자 중에 김미경님 이진숙 기각을 보고 힘이 빠지네요. 이건 뭐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잘못 사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구독자들의 마음은 야 이러다가 윤석열 탄핵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하고 또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헌법 네. 위반의 소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진숙이 헌법 위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장관이라는 것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언제든지 해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진숙이 또 뭐 투표해서 뽑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의 이 이른바 이제 국무위원 제도, 장관 제도 이거 난센스예요, 난센스. 이렇게 된 이유가 그 헌법 만들 때 원래 우리가 내각제로 만들던 것을 하룻밤 사이에 이승만이 그 유진호 박사 시켜가지고 뒤집으면서 대통령으로 되면서 국무위원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제에서의 장관은 세크리테리예요. 네. 내각제에서는 미니스터고. 근데 지금 우리 미니스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국무위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과잉 책임 부여해놓고 과잉 위상을 부여해놨기 때문에 자르는 것도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임명 제청한다는 것도 헌법 조문이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 정도 조금 밖에 없죠. 없었죠. 그때 네. 저기 그분 이해찬.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표현하자 많이 개겼죠. 네네. 그럴 거면 저를 자르세요 그러면서 그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 제국가에 총리가 있는 것도 코미디죠 사실은. 네. 이거 우리 권력 구조 자체가 너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진숙 씨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 됐지만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진숙 케이스와 윤석열 케이스는 엄연히 다르다. 아니 헌재에서 4대4 정도 나오면 대통령이 이 사람 그냥 물러나라라고 사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상식적으로 하자면. 그렇죠. 과거 정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김두관 의원이라는 분이 노무현 네네. 정부 때 행자부 장관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농민 시위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죠. 과잉 진압했다고 해서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 해임 건의안 내자마자 장관이 스스로 옷 벗었어요. 그게 정치적 도의인데 지금 도의, 상식, 염치, 룰 이런 게 완전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헌재 가가지고 법률적 판단 받기 전까지는 난 개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윤석열이 만든 이 정말 지저분하고 비루한
이 관료 체계예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그런 짓거리 했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 보통 회부되면 부끄러워서 다 바로 사표내 버려요. 끝까지 버텼잖아요. 김두관 장관이 당시에 그만둔 건 네네. 노무현 정부에 부담 주고 싶지 그렇죠. 않다. 네네. 그리고 그때 전영철 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인데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표현하고 네네. 네. 국회와 대통령의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은 뭐 장관들이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대통령은 그걸 즐겼고 이게 윤석열 정부예요. 그래 대통령 할 자질, 장관 할 자질 그런 인품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만 뽑아다가 대통령 되고 장관 다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고르고 골라서 그런 사람들만요. 네네. 그럼 노무현 정권은 그래도 책임지려는 사람들로 내각 구성도 하고 그랬다고 평가할 수 있네요. 아 그렇죠. 그 이해찬 총리 기억나시죠? 네. 골프 쳤다고 그만뒀잖아요. 네. 예. 그런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3.1절 날 골프 쳤다가 그만두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의 사람들은 고소 고발되고 법률적인 문제가 돼서 사표를 안 내요.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노무현 사람들.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과 그다음에 장관들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지금 들이대면 한 명도 남아 한 명도 남을 사람은 한 명도 남을 사람. 한 명도 슬프지만 현실입니다.